어느 날 지인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내 딸이 내 속마음을 다 알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아니더라고. 너무도 모른다는 걸 알았을 때 내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 이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습니다. 자식과 나눈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지 자식만큼 잘 아는 이가 있을까 싶다가도 막상 그 마음을 나누려 하면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괜히 걱정시킬까봐, 피곤하게 만들까봐, 심지어 말해도 어차피 이해 못할 테니까라는 생각이 앞서게 되죠. 그래서 자녀를 만날 때면 그저 웃으며 나는 괜찮다,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하게 됩니다. 외롭지 않냐는 말에 괜찮다 하고, 아픈 데는 없냐는 물음에도 멀쩡하다고 웃어넘기며, 돈은 넉넉하냐는 질문엔 쓸 만큼은 있어라고 대답합니다. 그 순간의 말들은 마치 부모의 미덕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괜히 짐이 되지 않으려는 조심성, 자식의 삶을 존중하는 배려심,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담겨있는 말들이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말들이 정말 우리 자식과의 거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때때로 지혜로운 거짓말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외로움도, 고단함도, 아픔도 덮어두었습니다. 그게 어른스럽고 부모다운 일인 줄 알았죠. 하지만 그 속에서 진심은 조금씩 희미해지고 마음과 마음 사이에는 묘한 벽이 생기기도 합니다. 요즘은 세상이 참 빨리 바뀝니다. 자식들도 점점 바빠지고 대화도 짧아지고 전화 한 통, 문장 하나조차 더 짧고 간결해진 시대입니다. 그 속에서 부모의 진심은 자꾸만 뒤로 밀리게 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리고 너무 늦게 말하면 자식들은 때때로 왜 이제야 얘기했느냐고 반문합니다. 오늘 본범지혜에서는 자녀를 만나면 부모가 자주 하게 되는 5가지 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그 마음들, 그저 자식 걱정에 꺼내지 못했던 말들, 그리고 그 말들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식과 점점 멀어졌던 순간들에 대해 돌아보려 합니다. 나는 외롭지 않다. 용돈은 충분하다. 몸은 아주 건강하다. 너희가 잘 살아서 난 행복하다.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 5마디 말 속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사랑이, 배려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말들이 어떻게 부모의 마음을 가려왔는지, 그리고 때로는 그 말 대신 진심을 건넸을 때 비로소 자식과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지켜온 침묵의 미덕이 정말 필요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관계를 단절시키는 벽은 아니었는지 차분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나는 외롭지 않다. 자녀를 만나면 가장 먼저 묻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 잘 지내? 그 질문에 많은 부모는 웃으며 이렇게 답합니다. 그럼 나는 잘 지내지. 외롭지도 않고 바쁘게 잘 산다. 그 말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었을까요? 사실 많은 부모들은 외롭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들리는 소리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뿐이고 하루 종일 TV를 켜놔도 그것이 벗이 되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자식 앞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외롭다고 하면 자식이 걱정할까봐, 아무리 바빠도 죄책감 느낄까봐, 심지어 이제 나 때문에 불편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까지 들곤 하니까요. 그래서 부모는 자신도 모르게 지혜로운 거짓말을 선택합니다. 그 말은 자식을 위한 배려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자신을 더 깊은 고요 속으로 밀어넣는 말이기도 합니다. 70대 중반의 이분이 어르신은 몇 해 전부터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났고 아들과 딸은 각각의 삶을 꾸려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나름대로 정성껏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그 횟수는 점점 줄어들고 통화 시간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하루는 딸이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안 외로워? 이분이 어르신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죠. 무슨 소리야. 난 하루가 모자라. 아침엔 동네 마실 다니고 오후엔 책도 보고 TV도 보지. 그 말에 딸은 안심한 듯 그래, 잘 지내면 됐지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은 뒤 이분이 어르신은 한참 동안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한테 보고 싶다 한마디 못했네. 사실 그날따라 유난히 손이 시리고 마음이 허전했지만 그 감정을 말로 꺼내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식탁 위에는 국 한 그릇과 나물 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젓가락을 들다 말고 이 어르신은 문득 젊었을 때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깔깔 웃던 아들의 목소리, 시큰둥하던 딸의 표정, 그 모든 것이 너무 선명하게 떠올랐지만 이제는 그저 기억 속에만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다음 날 용기를 낸 이 어르신은 딸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딸아, 엄마가 좀 외롭다. 이번 주말엔 잠깐 얼굴 보면 좋겠다. 문자를 보낸 뒤 심장이 콩콩 뛰었습니다. 혹시 부담스러워할까?
바쁘다며 미안하다는 답만 돌아올까 두려웠죠. 그런데 돌아온 딸의 답장은 뜻밖이었습니다. 엄마, 왜 이제야 말했어? 나도 엄마 보고 싶었어. 이번 주말에 갈게. 그날 이후 딸은 한 달에 한 번꼴로 시간을 내 찾아오게 되었고 전화도 훨씬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도 더 이상 나는 괜찮다는 말로 감정을 덮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 하고 허전하면 허전하다 말했습니다. 그 말들은 불편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부모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것을 참고 견딥니다. 특히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내가 자식에게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에 더더욱 감춰버리곤 하죠. 하지만 자식은 부모의 감정을 모릅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른 채 지나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한 것을 오히려 후회하게 됩니다. 외롭다고 말하는 것이 약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을 전하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조금은 쑥스럽고 때로는 망설여지더라도 그 말 한마디가 자식과의 거리를 좁히는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용도는 충분하다. 돈은 충분하다고 말하는 부모의 마음에는 여러 겹의 사정이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한마디지만 그 속에는 자식에 대한 배려와 말 못할 사정,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자존심까지 들어 있습니다. 자식이 먼저 물어봅니다. 생활비 괜찮으세요? 그때 부모는 늘 같은 말로 대답합니다. 괜찮아. 너희도 힘든데 뭘. 쓸 만큼 있어. 걱정 마라. 그 말이 진심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정말 괜찮기를 바라고 정말 괜찮다고 믿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빠듯하고 칩이나 병원비, 각종 공과금은 해마다 오르는데 그에 비해 수입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과일 한 봉지, 고기 한 근에도 손이 망설여지고 버스를 2번, 3번 갈아타야 하는 일이 흔해집니다. 그래도 자식에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돈이 부족하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자식이 그 말을 무겁게 받아들일까봐, 괜히 불편하고 마음 쓰이게 할까봐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편을 택합니다. 그 마음엔 단지 경제적 부담만이 담긴 것은 아닙니다. 부모라는 위치에서 느끼는 책임감, 자식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그리고 한평생 주는 입장에 있었던 이로서 받는다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감정이 함께 엉켜 있습니다. 어쩌면 부모는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자식이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금 불편하면 되지. 아이들은 자기 가정 꾸리기도 바쁜데 그런 생각이 앞섭니다. 그래서 외식도 줄이고 병원도 미루고 필요한 물건이 있어도 다음 달로 넘기면서도 자식에게는 필요 없어. 다 있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모릅니다. 그 말 속에 어떤 현실이 있는지, 어떤 감정이 숨어 있는지. 자식은 부모가 말한 그대로를 받아들일 뿐입니다. 우리 부모는 혼자서도 잘 지내는구나.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되겠구나. 그렇게 오해는 쌓이고 대화는 더 멀어집니다. 돈 이야기는 민감합니다. 부탁하는 쪽도 불편하고 받는 쪽도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가족 간의 불편함이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어느 순간엔 서로 기댈 수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돈이 궁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꼭 도움을 요청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곧 관계이고 소통입니다. 이번 달에 병원비가 좀 많이 나왔네. 시장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어. 이런 말 한마디는 부담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진짜 지혜로운 말은 모든 걸 감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적당히 꺼내는 표현입니다. 돈은 괜찮다는 말로 안심시키기보다 조금 빠듯하지만 괜찮게 지내고 있어. 이렇게 말해보는 것. 그 말은 걱정을 주기보단 신뢰를 줍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언제까지나 어른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어른다움이 침묵이 되어선 안 됩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타이밍을 아는 것이 가족 사이에서 가장 성숙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몸은 아주 건강하다. 나는 아주 건강해. 이 말은 자식과 통화할 때 또는 명절에 만났을 때 부모가 거의 무의식적으로 꺼내는 말입니다. 아픈 데는 없느냐는 자식의 질문에 부모는 언제나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괜찮아. 병원 갈 일 없어. 그 말의 이면에는 다양한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자식이 걱정할까봐, 멀리서 불안한 마음 안고 살아갈까봐, 혹은 바쁜 와중에 자신까지 신경 쓰이게 만들까봐 차라리 아무 일 없다고 말하는 것이 낫다고 여기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이 항상 사실은 아닙니다. 건강검진에서 수치가 좋지 않게 나왔지만 나중에 다시 보자 하고 미루는 일, 허리나 무릎이 계속 아픈데도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는 일, 이런 일들이 반복되곤 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아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혹여 자식이 찾아오고 시간을 내야 하고 걱정하고 도와주려 들까봐 그 모든 번거로움을 차단하는 겁니다. 자식의 일상에 걸림돌이 되기 싫다는 마음, 그게 바로 나는 건강하다는 말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말은 때때로 위험합니다.
건강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심각해질 수 있고, 그때는 이미 혼자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병이 깊어진 후에 알게 된 자식은 충격과 죄책감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왜 그때 말하지 않으셨어요? 조금만 빨리 알았더라면 지금 부모의 상태가 어떤지를 설명되지 않는 미묘한 거리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부모는 사랑으로 침묵했지만 자식은 그 침묵을 방치로 받아들입니다. 그 결과 서로의 마음이 어긋나는 거죠. 몸이 아프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약해 보이고 짐을 지우는 것 같아 꺼려집니다. 하지만 정작 자식들은 알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지금 부모의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하고 대비하고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효심을 지켜주는 일은 아닙니다. 말하지 않아서 오히려 돌봄의 기회를 놓치고 서로를 오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건강을 과장하거나 감추기보다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무릎이 좀 아프다. 혈압약은 계속 먹고 있어. 이런 말들은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식에게는 신뢰의 표현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 자식도 한결 편안해집니다. 부모가 모든 걸 혼자 감당하지 않고 필요할 때는 손을 내밀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부모는 강해야 하고 자식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로의 역할이 조금씩 바뀌는 시기입니다. 부모도 때로는 자식에게 기대야 할 때가 있고 그 기대는 약함이 아니라 관계의 깊이입니다. 나는 아주 건강하다. 이 말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진짜로 건강하길 바라면서도 혹시나 그렇지 못한 날이 오면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 또한 지혜로운 부모의 한 모습입니다. 네 번째, 너희가 잘 살아서 난 행복하다. 나는 괜찮아. 너희만 잘 살면 됐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흔하게 건네는 말이자 가장 많은 감정이 묻어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참 따뜻하고 넓은 말입니다. 자식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자신은 뒷전으로 미루는 사랑의 표현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말은 때때로 부모가 자신을 지우는 방식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외로움, 서운함, 아픔은 꺼내지도 못한 채 너만 괜찮으면 된다는 말로 모든 감정을 덮어두는 것입니다. 겉으론 아무 일 없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수없이 많은 감정이 맴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식이 힘들어 보이면 부모는 더욱 말을 아낍니다. 괜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가 자식의 어깨를 더 무겁게 만들까봐 마음속에 있었던 이야기마저 삼켜버립니다. 자식이 삶에 지쳐있는 모습이 보이면 부모는 자신의 힘겨움보다 자식의 앞날이 더 걱정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나는 괜찮다. 너만 잘 되면 돼. 너만 행복하면 나는 다 됐다입니다. 그 말들은 전혀 거짓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그 어떤 감정보다 우선이고 강하니까요. 하지만 그 진심 속에도 말 못한 감정이 있습니다. 가끔은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속상했던 적도 있고 한마디 위로가 간절할 때도 있었지만 부모는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하고 넘기며 스스로 다독이는 습관이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자식은 그걸 모른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아무렇지 않게 말하면 정말 아무렇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 엄마는 늘 괜찮다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는 속이 깊어서 다 이해하시겠지. 그렇게 믿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자식은 부모가 느꼈던 외로움이나 고단함을 뒤늦게서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묻게 되죠. 왜 그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부모의 말은 늘 자식을 향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이 한쪽으로만 흐를 땐 관계는 서서히 기울게 됩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자식도 물을 기회를 잃게 됩니다. 무조건적인 배려는 때로는 상대에게 아무 역할도 남기지 않는 침묵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괜찮다는 말은 사랑의 표현일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는 거리감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고 도움이 필요 없다고 느껴진다면 자식은 점점 물러서게 됩니다. 오히려 때때로는 나도 내가 옆에 있어주면 좋겠다. 너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싶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관계를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 말은 부담이 아니라 기회가 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배우고 느끼게 해주는 통로가 되니까요. 부모가 자식을 향해 전부를 내어주는 건 위대한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진심으로 전해지려면 감정을 꺼낼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감정을 말하는 부모는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솔직함이 자식에게는 더 깊은 존경과 이해로 이어집니다. 너만 잘 살면 돼. 그 말의 숨은 진심을 가끔은 조금씩 나눠주세요. 그 순간 자식은 더 이상 부모를 멀리 있는 어른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 말은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쉽게 그러나 가장 많이 숨긴 진심입니다.
자식이 묻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세요? 이번 생신엔 뭐 해드릴까요? 그때 부모는 언제나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뭘 그런 걸 다 챙기냐? 우리는 괜찮다. 몸만 건강하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냐? 그 말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부담을 주기 싫은 마음, 챙김을 강요하고 싶지 않은 자존심, 그리고 이미 오랫동안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온 습관까지. 부모는 사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금의 관심, 짧은 안부, 가벼운 선물 하나에 오랜 시간을 버틸 힘을 얻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걸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식에게 미안해서, 자식의 삶이 버거워 보이니까, 이제는 바라는 일은 없다는 말로 스스로를 단속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기대는 일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기대의 자리엔 포기가 아닌 체념이 자리합니다. 한때는 기다렸고, 한때는 바랐지만, 그게 반복되다 보면 이젠 괜찮다며 입을 다물게 됩니다. 명절도, 생일도, 기념일도 그냥 조용히 넘기게 됩니다. 그날 누군가 찾아오지 않아도, 전화가 오지 않아도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다들 바쁘니까, 내가 너무 기대한 걸지도 몰라.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자신을 설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려 주기를, 누군가 말없이 선물을 건네주기를 아직도 조용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결코 욕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욕심을 감추기 위해 수없이 자신을 다스려온 시간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그 안엔 자식에 대한 깊은 이해와 어른으로서의 절제가 함께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말이 항상 진심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말은 자식이 너무 무거운 짐을 지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의 배려일 수 있지만, 때로는 그 말이 자식과의 소통을 끊어버리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자식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부모는 바라는 게 없으시대. 부모님은 스스로 잘 지내시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관계는 조금씩 멀어지고, 말은 점점 줄어들며 오해는 깊어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작은 용기입니다. 사실은 내 얼굴 보면 좋겠다. 요즘은 내가 해준 반찬 생각이 나더라. 이런 말들은 부담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통로가 됩니다. 자식도 그 말들을 통해 자신이 여전히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부모는 늘 자식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모두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만 전해진다면 상대는 그 마음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필요한 게 있다면 조심스럽게 꺼내고, 보고 싶을 땐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말보다 더 지혜로운 사랑일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말 속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부모는 자식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감추고 상황을 축소하고 마음을 덜어내는 대신 다 괜찮다고 말해왔습니다. 그것이 어른다운 태도이고 부모로서의 품격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정말 자식과의 거리를 좁히는데 도움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서로의 진심을 더 멀어지게 만들었던 건 아닐까요?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말하던 한 어머니의 조용한 진심, 그리고 뒤늦게 털어놓은 그 마음이 어떻게 가족의 관계를 바꾸게 되었는지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올해 73, 이름은 박정순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로는 혼자 살고 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둘 다 서울에 살고 있고 나름대로 각자 열심히 살고 있죠. 사실 저는 자식들에게 부탁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자랑이기도 했어요. 나는 애들한테 손 안 벌리고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그 말을 사람들 앞에서 할 때마다 스스로 참 대견하다고 느꼈습니다. 생일도 명절도 조용히 보냈습니다. 뭘 그런 걸 챙기냐. 전화 한 통이면 됐지. 아들한테도 딸한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들도 알죠.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올해 생일은 유난히 더 허전하더라고요. 케이크도 없고 초도 없고 휴대폰 알람 소리도 울리지 않았어요. 그냥 아침이 되고 낮이 되고 저녁이 됐습니다. 문득 식탁에 앉아 있으려니 자꾸 옛날 생각이 났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생일이면 깨끗하게 단장하고 기다리면 케이크에 초도 꽂아주고 작은 편지 한 장이라도 건네주곤 했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모든 게 얼마나 따뜻하고 귀한 기억이었는지. 그날 저녁 혼자 밥을 먹는데 숟가락을 들다 말고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저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와 엄마, 생일 축하해요 한마디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었을 뿐인데, 그리고 그 순간 스스로가 참 외롭게 느껴졌어요.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했지만 사실은 너무도 많은 걸 기다리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며칠 후 딸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생일이었죠? 미안해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전 평소처럼 말했죠. 됐지 뭐. 나이 먹는 게 무슨 생일이야. 괜찮아.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더 허전했습니다. 그래서 생전 처음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엔 얼굴 보고 밥 한 끼 하면 좋겠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제 마음을 꺼낸 말이었어요. 그 문자를 받은 딸이 그날 저녁에 바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왜 이제야 그런 말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참았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딸은 한 달에 한 번은 꼭 집에 오고 아들은 식비라고 매달 적은 돈을 넣어줍니다. 저는 여전히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가끔은 이번 달은 귤이 참 비싸더라. 다음엔 고등어 사오면 좋겠다. 그런 말도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요. 침묵은 미덕이 아닙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감정을 숨기는 게 자식과의 거리를 좁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요. 자식은 부모의 침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걱정이 될까봐, 불편할까봐 애써 삼켰던 그 마음이 오히려 벽이 되어 돌아오더군요. 지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만큼 자식도 부모를 알고 싶어 한다는 거요. 그 마음을 전하는데 늦은 때란 없다는 것도요. 우리는 오랫동안 부모라는 이름으로 참 많은 감정을 감춰왔습니다. 외로워도 괜찮다고 말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필요 없다고 웃으며 넘기고, 몸이 아파도 멀쩡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자식이 고단해 보일 땐 너만 잘 살면 되라며 오히려 스스로를 뒷전으로 밀었고, 무언가 그리워도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그 말들은 모두 사랑에서 시작된 말이었습니다. 자식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마음을 무겁게 하고 싶지 않아서, 부모는 언제나 자신을 뒤로 물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말들이 오히려 자식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걸 우리는 너무 늦게야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진심을 모릅니다. 말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괜찮다는 말은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메시지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 결과 자식은 점점 물러나고 부모는 점점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 속 박정순 어르신처럼 늦게라도 솔직한 마음을 건넸을 때 관계는 다시 이어지고 마음은 다시 열리게 됩니다. 다음엔 얼굴 보고 밥 한 끼 하면 좋겠다. 그 한마디는 긴 침묵보다 더 큰 사랑이었습니다. 진짜 지혜란 모든 걸 감추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마음을 조심스럽게 건네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자식에게는 아, 내가 이분에게 꼭 필요한 존재구나 하는 따뜻한 책임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부모의 자리는 존경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존경이 아무 감정도 아무 바람도 없는 존재라는 의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 자체가 사랑의 다른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난 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괜찮은가? 혹시 외로운데 괜찮은 척하고 있진 않았는가? 필요한 것이 있지만 말하지 않고 넘긴 건 아닌가? 관계는 표현하는 만큼 가까워지고 침묵하는 만큼 멀어집니다. 자식과의 거리를 조금이라도 좁히고 싶다면 오늘은 한마디만 꺼내보세요. 보고 싶다. 밥 한번 같이 먹자. 그 과일 참 맛있더라. 그 짧은 한마디가 당신의 진심을 전하고 자식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큰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